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새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낙관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코로나19 백신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팬데믹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선 백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알자. 앞으로 제가 백신에 대한 꼭 필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연희의 백신 가이드 1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백신은 바이러스 모조품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인처에 투여된 백신은 바이러스로 위장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중화항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Y자 모양의 면역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각하시면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돋아있는 거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침투할 때 그 돌기를 우리 몸의 세포에 꽂아서 열쇠처럼 이용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화항체는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에 Y자 모양의 중화항체가 이렇게 만나서 마치 열쇠를 막아주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세포에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세포 자체에는 감염을 시키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일어날 때 중화항체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백신의 효능 같은 걸 테스트할 때도 중화항체가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걸 보는 그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한바탕 바이러스 모조품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 전투를 치른 면역세포들이 이 과정을 기억을 해두게 되는데요. 찐 침입자가 다시 들어왔을 때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백신은 바이러스 모조품을 만들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바이러스 모조품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백신 기술 혹은 백신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그 기술이 정해지는데, 코로나19 백신에는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백신 기술이 총동원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백신과 생백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백신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여서 이용하는 백신이 되겠고요. 생백신은 바이러스를 약독화해서 쓰는 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사백신은 우리가 매해 맞는 독감 백신이 사백신 형태로 많이 출시가 돼 있고요. 사백신으로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인데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 합성 항원 백신, 서브 유닛 백신이라고 부르는 게 다 이 단백질 기반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설명을 드리려면 바이러스의 구조를 잠깐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바이러스 자체는 단백질 껍데기 안에 한 줄기의 얇은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아주 단순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이러스를 통째로 넣어주지 않고 이 겉에 있는 단백질 구조만 만들어서 넣어주더라도 우리 몸이 얘를 바이러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단백질 구조만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부터는 비교적 최신 기술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이 이 기술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위험한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와도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바이러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안전한 바이러스를 벡터, 그러니까 전달체, 그릇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중 일부를 넣어서 체내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한테는 감기를 일으키지 않는 원숭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거의 완성을 하는 상태이죠. 네 번째로 가장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DNA 백신과 mRNA 백신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백신들을 설명을 드렸던 과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요. 첫 번째, 생백신과 사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을 해줬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이 전체 바이러스에서 겉에 껍데기만 이용을 해준 거예요.
DNA, mRNA 백신은 유전자 백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러스 전체에서 안에 든 유전자만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mRNA 백신은 그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고 하는 둥그런 지질막, 약간 버블 같은 거에 코로나19의 스파이크 유전자를 넣어준 거거든요. 이 지질막을 보존하기 위해서 mRNA 백신은 아주 극저온의 영하의 콜드체인이 요구가 되는 백신으로 탄생을 한 거죠. 이번에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mRNA 코로나19 백신으로 개발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백신의 타겟은 스파이크 단백질이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중화항체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신을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기초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잖아요. 올해부터 한국에도 어떤 백신들이 들여올지 제약사들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진짜 우리를 찾아올 코로나19 백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약간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은 어제 바로 마감을 해가지고 마감하느라고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셨더니 이게 졸린데 잠이 안 드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마감하신 거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표지 진짜 많이 봐주세요. 네. 정말 되게 약간 알찬 기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